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딴 분은 딱 한 분, 서동원 박사님밖에 없는 걸로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버드에서 그 연수 의사로 2년간 스포츠의학 배우고 돌아와서 정형외과를 또 4년 했습니다. 전문의를 2개 딴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2개를 따려면 8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른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아주 심하게 앓으셔갖고요. 예. 뭐 30대 후반부터는 거의 걷지를 못할 정도 상황이 돼갖고. 30대 후반부터. 예. 그래서 50이 되기 전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하시고요. 또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는 다리에 또 마비가 와갖고. 아이고. 고생하시고 그거 해결 안 하고 재활치료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런 게 또 저한테는 이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관심도 갖게 돼서 2개를 다 같이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주치의로 활동을 하셨고요. 작년에 있었던 200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의무위원장을 맡으셔서 국가대표 치료 전담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의무위원장으로 제가 팀 닥터를 이제 선별해서 파견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치료하는 팀 닥터는 이제 의무위원들 중에서 제가 의무위원장. 선임을 하고요. 그래도 의무위원장이시니까 깊숙이 관여를 당연히 관여는 하실 하죠. 수밖에 없죠. 부상에 대한 보호는 다 받고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도 같이 의논하고 그러죠. 그렇군요. 의무위원장님의 네. 무릎 나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안타깝게도 퇴행성 관절염 3기 환자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가 3기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반 대표로 예. 공격수로 축구를 했는데요. 축구를 하셨는데. 예, 근데 저희 반에서 이제 대표로 있고 상대 골키퍼였는데요. 그 선수하고 부딪히면서 무릎이 돌아가면서 예. 무릎이 퉁퉁 부었는데 원장님이 빨간 약을 무릎에 이렇게 바르시더니 붕대를 이렇게 감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릴 때니까 뭐 이렇게 하면 낫는 거보다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좀 무리하게 뛰려고 그러면 무릎이 덜거덕거리고. 근데 그때가 1980년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MRI가 없던 시절이니까 도대체 어렴풋이 이게 전방십자인대 파열이겠구나 생각하고 아이고. 중상을 당했던 건데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치료와 진단과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예. 결국은 한 20년 되니까는 관절염이 이제 3기까지 온 거죠. 그 당시에 뭐 의료 기기가 뭐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좀 아쉬움이 크시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진단이 제대로 되고 예. 정확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이 되었다면은 예. 지금 관절염 3기는 안 왔겠죠. 그렇군요. 퇴행성 관절염. 네. 퇴행성 관절염이 정확히 뭔가요? 일단 우리 몸에는 관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뼈도 뭐 260개 정도 되는 뼈가 있고 뼈와 뼈가 만나는 곳에는 관절이 꼭 있게 되죠. 그래서 예. 200여 개의 관절이 있고 관절은 사람이 노화가 일어나면은 그 연골세포도 노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닳아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은 뼈가 뼈끼리 부딪히는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죠. 고통도 심하겠죠. 그렇죠. 연골은 통증이 못 느끼지만은 예. 뼈는 조금만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극심한 그렇죠. 통증이 생기듯이 예. 연골이 없는 끝에 관절에 뼈가 뼈끼리 부딪히면 아주 그냥 심한 통증이 오게 되죠. 그 고통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인지 뭐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르는 건가요? 교수님? 네, 뭐 진료실에서 정말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뭐 논문에 의하면은 뭐 산통이라고 애를 낳는 통증보다 오히려 그 고통이 심하다 이런 뭐 논문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성분들이 보통 얘기할 때 애 낳아봤어? 얼마나 아픈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고통보다 퇴행성 관절염 4기가 훨씬 더 아프다는 논문이 있다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예. 환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서동원 명의.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저? 수술을 잘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걷기 운동 매일 하셔야 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해서 하루 왔다 갔다 5번씩 걸음걸이가 아니세요. 이 무릎은 24시간 다 아파요. 너무나 고통이 심해요. 결국 관절염 치료 최후의 보루인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 모두 받게 됐는데요.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부러워요. 그것같이 부러운 거 없고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왔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안겨준 끔찍한 고통으로 노년의 삶을 빼앗겼습니다. 한 10년 전에 한 40대 중반의 여성이 왔는데요. 40대 중반이면은 절대로 인공관절은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너무나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미 신호가 오고 몇 번 왔는데도 워낙 인내심이 강하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무릎에 연골이 아무것도 없고 말단의 뼈까지 다 녹아버린 아, 그런. 진짜로요? 예, 그래서 걸어오는 것조차 신기할 정도의 이런 심한 상태로 왔는데 통증도 문제지만요.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심해지면은 예. 그로 인한 합병증들이 또 무섭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일단 다 안 구부러지고 안 펴지고 예. 이런 문제가 오고요. 가장 조심해야 될 합병증은 구축이라고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죠. 예, 예.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뻣뻣하게 걷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잘 걷지를 못하면은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이제 그 심혈관 질환이 올 수 있고요. 뭐 내분비 질환,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합병증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군요. 다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퇴행성 관절염하고 사망률하고의 어떤 연관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있죠. 일단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요. 예. 이제 조금만 뭐가 헛디거나 비틀거려도 균형 감각이 없어 넘어지거나 그러는데 이 65세 이상 되면 골다공증이 이제 진행이 많이 되는데 예. 넘어지면 그냥 골절이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고관절 골절 이런 경우는 그 골절로 인해서 그 사망하는 게 1년 이내에 보통 여성은 34%, 남성도 한 54% 정도로 그럼 여성 사망률이- 3명 가운데 고관절이 부러지신 3명 가운데 한 분은 돌아가신다는 거죠? 1년 내에 사망을 하는 거죠. 그만큼 1년 내에. 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이 결국은 골절로 인해서 특히 고관절 골절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렇군요. 자, 까미 들어가거라. 아유, 발 씻기 이쪽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통증을 가라앉힐 여유조차 없이 더 큰 일이 남았는데요. 아이고. 아유, 잠깐만 기다려. 안 되겠다. 결국 욕실 의자에 몸을 의지하는 정선 씨. 아우, 다리야. 무릎에 계속 이렇게 손을 얹고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소파까지 기어가는 그녀.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하던 평범한 일들이 이젠 모두 버겁기만 합니다. 무릎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지금 많이 부으셨네요, 네. 이쪽은. 아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이 찬 느낌이거든요. 예. 한 30대 후반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심하게 아파서 안 되겠다 하고 병원에 간 게 아마 40대 후반쯤 될 것 같아요. 반월상 뭐 이런 게 파열됐다고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수술했어요. 무릎 통증을 가볍게 여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연골이 파열돼 수술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저게 무슨 자국인가요? 관절 내시경 들어갔던 자리 같거든요. 예.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관절의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위치해 노화나 과격한 충격에 쉽게 망가질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50대 초반에 갔을 때 병원에 가니까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니까 일상생활할 때도 아프기 시작하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관절은 30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3기. 쉽게 가라앉지 않는 무릎 통증. 이럴 때마다 그녀가 찾는 것이 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을 그나마 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온찜질이라는데요. 아우 뜨거워. 아 뜨거워. 외출을 한번 하고 나면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그녀. 그러다 보니 바깥 활동을 더욱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해서 뜨거운 찜질을 하시는 찜질을 하시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뜨겁긴 한데 너무 아플 때는 이렇게라도 하면 좀 잠깐이라도 시원하니까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해야지 우선 좀 견디니까 이렇게 해요. 네, 이제 운동하고 나서 특히 방금 같이 강아지하고 산책하고 나서 무릎이 아프고 부으면은 반드시 아이싱을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아이싱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싱을 해야 돼요? 네, 얼음을 대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시니까. 반대로네요. 그러면 붓고 염증 난 무릎에 열을 가해서 예. 그 염증을 더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보는 거죠. 아이고. 통증을 겨우 잠재우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무릎 건강을 빼앗긴 이후 요리마저 손을 놓은 지 오래입니다. 한 끼는 때워야 될 것 같아서 누룽지라도 좀 끓여 먹으려고요. 그냥 혼자 있어서 누룽지로 한 끼 때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누른밥에 김치만 드시네요. 예. 깍두기 네. 드시는데. 그 관절에 좋은 영양소 부족도 한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움직이기 싫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누룽지나 좀 끓여 먹고 누룽지에다 깍두기 좀 먹고 하루 넘기고 뭐 이런 날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통증이 이렇게 끔찍한 고통으로 돌아올 줄 몰랐다는 정선 씨. 그런데 최근에는 통증이 무릎뿐 아니라 전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데요. 눈에 띄게 혈관이 돌출된 상황.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리가 이렇게 심하게 아프면서부터 하지정맥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한 뭐 4, 5년 넘은 것 같아요. 다리에 쥐도 잘 나고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파요.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그녀. 그 무릎이 아프고 나서부터 그 염증 반응이 몸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위염 같은 것도 오고 또 팔 엘보 이쪽으로도 염증이 오고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염증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접촉 근막염인가 뭐 그것도 와서 몸에서 여기저기 염증 반응이 많이 생겨요. 관절염에 빼앗긴 중년의 삶. 하루하루 약으로 버티는 위태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운동도 좋아했고 그냥 취미로 시작한 게 할 수 있는 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마라톤 내지는 뭐 등산 이런 거여서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오후 하니까 뭐 산도 되게 잘 올라가고 또 마라톤도 다른 사람보다 기록이 좀 좋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집안에서라도 취미 좀 붙이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그 자존감 낮아진 것 때문에 우울감이랑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염으로 발목 잡힌 그녀의 중년.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제가 몰랐었던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구나 알게 됐는데 예. 뭐 유독 여성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보통 임신 만삭되면 10kg 이상 몸무게가 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0kg인 여성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몸무게인 60kg, 65kg가 돼버려요. 그런 몸무게가 무릎에 가해지게 되니까 여성이 특히 갑자기 무릎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임신, 출산, 육아 이 기간 중에 무릎, 허리 등이 굉장히 나빠져요.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여성은 50대 초반이면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을 뼈에서 갖다 쓰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무릎의 안쪽에 부드러운 뼈가 많은데 그게 함몰되기 시작하면서 옷자다리도 더 심해지고 이러면서 관절염이 또 확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한 7대3, 8대2 정도로 제 진료실을 찾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현재 백정선 씨의 관절 건강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긴장한 듯 보이는 그녀. 다른 어떤 질병이 또 있거나 그럼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염려스러워요. 최근 종아리 통증이 늘어난 정선 씨. 하지정맥류 진행 여부까지 검사해봤습니다. 다리 혈관이 정상 크기보다는 많이 좀 늘어나가지고 있는 상태고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은 여러 군데 조그맣게 보이는 혈전들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은 크기가 커질 수가 있어요. 다리 정맥 내부에 혈전까지 발견된 상황. 이어서 퇴행성 관절염은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양쪽 무릎의 연골이 반이 조금 넘어가는 상태여서 이게 곧 사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골 밀도 검사를 하는 걸 했거든요. 제일 낮은 수치가 지금은 마이너스 4.5가 나왔거든요. 중증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상태가 계속 되게 되다 보면은 무릎 통증으로 해서 보행은 점점 힘들어질 거고 골다공증도 점점 심해지시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수술까지 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사기까지 왔다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 체내 염증 역시 평균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처럼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 이게 수년간 장기간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게 우리 혈관이나 몸의 다른 장기에도 염증을 이게 간접적으로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게 좀 더 악화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60 간 넘었는데 60대도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친구들은 시작인 것 같은데 나만 할머니가 돼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